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정구 서동에서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중단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열흘 동안의 조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지만 무단 투기 장소가 골목 안쪽으로 옮겨지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오는 14일 버스 노사액 조정 결렬 시 15일 새벽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부산시는 전세버스와 구군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도시철도 운행을 늘리는 등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이 교직원 연수 수요 조사를 한 결과 244개 사립유치원 교직원 394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내년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을 집계하는 공식 자료로 휴대전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해 정확한 방문객 수와 성별, 연령 등을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금정구 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 40%가 집중된다는 서동 일대. 금정구가 집중적인 홍보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4일부터 열흘 동안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는데요. 이 지역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정구 서동 일대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플랜카드와 경고 문구가 눈에 띕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금정구에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는데 열흘이 흐른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동네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무색하게 동네 입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CCTV 올바른 거 하나 달아서 한 사람만 고발을 당하면은 전혀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아무리 그걸 청소해봐야 또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곳은 서동 고개에서 이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 바닥엔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쌓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금정구에선 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주말이 지나자 동네 곳곳에 무단 투기된 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금정구는 무단 투기 쓰레기 0%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하루 100리터 20자루씩 나오던 쓰레기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동안 미수거된 쓰레기는 100리터짜리 2-3자루 정도 6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행정의 기습 청소 파업이 아닌 3주 동안의 홍보와 계도가 선행된 선제적 미수거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무단 투기 근절에 나서 서동 고갯길은 효과를 봤지만 골목 속의 쓰레기 무단 투기는 여전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도로변의 단속이 심해지자 동네에서 가지고 나오다 슬쩍 동네 안에 투기하는 겁니다. 금정구는 무단 투기가 사라질 때까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계획인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냄새 많이 나고 벌레 같은 거 생기고 팔이 많이 끓고요. 그렇잖아요. 수거 안 해가지고 가면 어떡해요. 여기 완전히 뭐 쓰레기 뭐라 할까 냄새 많이 나고 여름 되면 겨울도 아니고요. 금정구는 고정형 CCTV뿐만 아니라 이동형 CCTV를 10여 대 올해 안에 확충해 골목 속 쓰레기도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그 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행정 노하우와 주민들의 그 자정 활동이 겹쳐진다면 그 뒤로는 한 칸 물러난 골목길에 지금 무단 투기가 좀 들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CCTV를 일단 고정 배치를 하고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더해진 지자체의 강력한 이러한 단속이 근절되지 않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부산버스노조와 버스조합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15일 새벽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총연맹 부산버스노조는 8일과 10일 두 차례 조정회의에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14일 협상이 결렬되면 쟁의 조정을 연장하지 않고 버스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는 운전기사 5,500여 명이 14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2,500여 대를 운행하는데 파업이 강행되면 이들 버스가 모두 멈춰서고
132개 노선에서 571대가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파업에 동참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13일 시청에서 열린 주간 업무보고회의에서 15일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실제 파업이 진행된다면 말 그대로 비상사태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버스노조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구군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량이 급증하는 출퇴근 시간에는 렌트카 버스를 운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 운행을 늘리고 택시 부재와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하는 등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이 내년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내년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 위해 교직원 연수 수요 조사를 한 결과 244개 사립유치원 교직원 394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45곳인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289개 사립유치원 모두가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14일부터 30일까지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시되며 5개 교육지원청의 상설 연수장이 개설돼 사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찰을 털기 위해 중국에서 입국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을 돌며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 뽑기방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10대 A군 등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3시쯤 온천동의 한 인형 뽑기방에 화폐 교환기를 파손한 뒤 현금 2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폐 교환기에서 지문을 확보해 A군 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서울에서 검거했습니다. 찜질방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몰래 훔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20대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18일 해운대의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A 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구입한 게임 아이템을 싼 값에 되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들어설 테마파크가 오는 16일 착공합니다. 전체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5천억 원이 투입되는 테마파크는 모두 30종의 놀이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테마파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앵커 시설로서 전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난해 유찰된 나머지 부지의 입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을 집계하는 공식 자료로 휴대전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해수욕장 주변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해 정확한 방문객 수와 성별, 연령 등을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해운대구는 그동안 해변의 특정 지점 인원을 파악해 전체 면적 인파를 추산하는 페르미 추정법으로 방문객을 측정해왔는데 빅데이터가 공식 자료가 되고 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면 피서객 뻥튀기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며 기술적 자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택가에 도로가 뚫렸습니다. 무려 45년 만입니다. 남구 문현동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 이야기인데요. 길 하나 뚫는데 거의 반세기가 걸린 이유,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문현 사동의 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집들 사이로 아스팔트 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총 길이는 75m, 너비는 10m로 차량 2대가 오갈 수 있습니다. 좀 속이 확 뚫린 것 같이 그래 시원합니다. 이 미로 거친 골목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래 위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뚫히니까. 도로가 나기 전엔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이 도로가 계획된 건 지난 1974년, 그러니까 무려 45년 만에 이 길이 뚫린 겁니다. 도로 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하지만 12억 원이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공사가 늦어졌고 지난해 8월에서야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5년이나 된 해묵은 주민수건 사업이 불과 8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들, 가려움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우리 관에서 정말 피부에 와닿게 최대한 빠른 눈높이와 실행으로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남구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남구에는 아직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가 53곳이나 있고 그 면적은 16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브로더 뉴스 김석진입니다. 동래구 온천 2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육청이 일대 초중학생 재배치 계획안을 추가로 교육부와 협의해야 하고 또 학교 부지 매입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공희철 기자가 전합니다. 가칭 온천 2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부대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에 담긴 내용은 3년 이내 동래구 온천동 일대 초중학생 재배치 계획안을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 부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부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가지고 온천 2초가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용희 시의원은 온천 2초등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교 설립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학교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추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 혼자 학교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교육청과 그리고 저희 시의회 이 정치권, 지역 정치권이 같이 함께 좀 만들어 나가는 학교가 되고 이 학교를 중심으로서 지역 공동체가 발전을 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지역에서도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신설뿐 아니라 대규모 입주 세대에 맞춰 추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단순히 동래구 온천동 일부 지역이 아니라 온천동 전체 유입 인구를 감안해야 하고 새롭게 들어설 온천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별도로 유치원을 짓도록 돼 있는 공간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부족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학교 시설에도 그걸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강화시킬 만한 이제 면적이 되느냐 이런 걱정도 좀 있고 해서 추후에 저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지 안에 그런 시설들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하고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조건부 승인 절차가 무난히 통과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정사실화된 초등학교 신설. 하지만 교육부와의 조건부 합의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온천이 초등학교 부지 매입 시점에서 시교육청과의 합의 또한 중요한 사안이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C 뉴스 봉희철입니다.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 행정위원회에서는 13일 오후 송정지역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나무뿌리의 성장과 강풍으로 균열이 진행 중인 죽도 암벽과 송일정 주변 석축 등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낙석주의 표지판을 세워두고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2,200만 원을 투입해 설계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기획관광행정위는 오는 31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5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유기견 16마리, 유기묘 5마리 등 모두 21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해운대구 직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고 특히 야외 놀이터여 부산시 건설본부 야적장의 환경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일 금정문화재단 똑똑 문화드림 행사가 장전동 레미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금정구와 금정문화재단, 장전동 레미안 아파트가 함께 찾아가는 문화활동 중 하나로 진행됐고 예술 산책 콘서트와 사생대회,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처음에 입주민들이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공동체 활성화 행사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주셨고 때마침 금정구청과 문화재단 측에서도 좋은 제안을 하셔서 같이 공동 주관하여 오늘의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정문화재단은 내가 만드는 문화, 우리 집 앞 예술이라는 슬로건으로 2019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야경은 부산 최고의 야경으로 꼽힙니다. 아마 현장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해운대구 우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마린시티 라이팅데이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마린시티 라이팅데이는 모래축제 기간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마린시티 야경을 선보이는 행사로 저녁 8시부터 밤 10시 사이 마린시티 아파트 점등률을 높여 야경을 더 빛나게 하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마린시티 야경은 지난 2015년 해운대 야경 7선에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걷기 좋은 테마 관광 코스를 오늘 18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이 코스는 동구 초량 2박 9일부터 유치원 유채통을 거쳐 부산포 계한길로 이어지는 동구 원도심 피란수도 역사의 거리와 부산 박물관에서 UN 기념공원을 거쳐 경성대 문화골목까지 이어지는 남구 청년문화 평화의 거리 등 모두 4개입니다.
부산시는 코스마다 역사 선생님, 탐험대장 등 특화된 캐릭터의 스토리텔러가 지역을 소개해 지루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마 관광 코스는 걷기 좋은 부산 워킹 투어 콘셉트로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10시 최소 7명 이상 구성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우거돈 부산시장은 14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성공다짐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14일 오전 11시 금정소방서 3층 강당에서 열리는 제6대 금정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최영국 동구청장은 지역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구문현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4시에는 수정동 수정아파트를 찾아 주민 민원을 청취합니다. 서은수 부산진구청장은 14일 오후 6시 KBS홀에서 열리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열린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14일 오후 2시 영도구청 1층 민원홀에서 열리는 제32회 구민 합동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14일 오전 11시 자갈치시장 뷔페에서 열리는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 번영회장 2취임식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14일 낮 12시 30분 반열 일동 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어메니티 현장 골목 투어를 진행합니다. (5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14일 화요일 부산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14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4도, 경남 15도, 부산 17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6도, 강원 27도, 부산 22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와 경남 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금요일 오전에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